하정우 정치 초보 맞습니다. 정치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AI 전문가니까 정치 몰라요. 네. 실제로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자기의 그 회사의 CEO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회사적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사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근데 계속 허락을 요구하니까 자, 그럼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도 부담 없어. 나옵니다. 나온다 안 나와요. 안 자,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대구, 찍고 부산. 자, 이거 뭔 소리냐?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만덕동에 전입 신고했죠. 그러면서 부산이 아주 막 뜨거워졌어요. 막 용광로 같이 뜨거워졌어요. 정청래 대표도 약속대로한 것처럼 부산을 막 달려갔습니다. 이거 한 전 대표 잡으려고 내려간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정청래 대표가 한동훈 바람이 신경 쓰이지 않으면 뭐하러 부산에 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위험한 것 같다, 불난 것 같다 그러면 소방수로 투입돼서 갈 수는 있는 그 정도 이미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워싱턴 구상하고 뭐 개별 선대위 꾸린다 그러고 뭐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질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호주머니에 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진짜 좀 우리가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척박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 선거를 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원 유세가 필요했는데 네. 상대 후보는 3선을 노리는 김교웅 의원이었는데 김교웅 의원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옆 지역구에서 오지. 네.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네. 오지. 네.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오지. 야, 무게감 있는 지원 유세를 그냥 빵빵했네요. 총리들이 막 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원 유세를 할 사람을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네. 없어요. 이게 진짜 선거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간절하죠. 호감을 이렇게 하면서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지원 유세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전 장관이 옆 지역구라서 계속 사람 보내면서 제발 한 번만 와달라 그랬는데 원희룡 전 장관도 발등에 불이니까 네. 거기서만 계속 뛰고 있어요. 네. 그냥 못 오는 거죠. 네. 결국 다 지우고 나면 그때 남는 게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나마 지원 유세로서의 그게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불러서 나중에는 진짜 15분씩 초치기로 다녔거든요, 전국을. 네. 근데 지금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없어요. 네. 그럼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당 후보들은 진짜 지원 유세도 못 받으면서 네. 그냥 민주당은 사방팔방에서 지원 유세가 갈 텐데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자, 제가 지금 강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릴 게 딱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진 한번 일단 띄워주세요. 전재수, 김경수, 김상욱 의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 내 대통령 동상 앞에서 손까지 딱 맞잡으면서 결의를 다졌어요. 이게 민주당, 노무현, 부산 이 세 단어만 연결해도 민주당의 부산이 갖는 의미는 사실 남달라요. 단순한 지역구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지방선거 다 이겼어. 막 파란불 다 들어왔어. 근데 부산 북각 보궐에서 졌어요. 네. 이건 이기고도 좀 찝찝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유일한 경남에서 부산에서 지역구를 잃는 거니까 네.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크고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차하다가 대구시장 선거도 이겼는데 여기 뺏기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경남 쪽에서는 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네. 다들 그거 걱정하더라고. 대구에서 뒤집혔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면 어떡하나? 네. 민주당 내에서 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선거 구도든 뭐 인물이든 바람이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가지고 대통령의 후광을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어필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가시는 게 뭐 그렇게 썩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의 민주당 자체에 대한 비토 정서는 아직까지도 크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좀 냉혹하게 평가하자면은 본인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나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지방선거에 도움 되겠느냐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부산북갑이 중요성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누구를 공천할 거냐 이 문제도 네. 하정우 수석을 둘러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악재입니다. 제가 평가하고 악재다.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멋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띄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정우는 이미 나가기로 돼 있는 거야. 막 네. 그러시는데
아니라고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네. AI 수석을 이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이 만들었고 이 수석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보내면은 대안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당에서 부산북갑이라는 유일 지역구에 나중에 후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후배들을 네. 정치 후배들을 하나도 육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청와대에서 먼저 발굴해가지고 열심히 굴리고 있는 사람을 쏙 빼간다. 네. 이건 너무 이제 참 뭐랄까 무능력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하정우 수석도 방송에서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뭐 8분 능선 넘었다. 계속 설득 중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질문인데 좀 먼저 해볼게요 그럼.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 변호사님의 그 뜻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라면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뭐 삼고 초려 이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의아한 건데, 대통령이 안 된다는데 여당 대표가 어떻게 저렇게 반대를 하겠어? 네, 네. 그러니까 둘이 짠 거야, 사실. 이제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요 몇 달 합당 논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쭉 반추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하고 무슨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요 몇 개월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 부산북갑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인물이 없어, 네. 대안이 없어. 그러면 찾아보니까 부산에 연고가 있고 전재수 고등학교 후배가 있네. 딱 좋네 젊고. 그럼 한번 설득해봐. 저는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네.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것도 계속 얘기하면 올 거야. 본인도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대통령의 뜻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곡한다. 네. 이게 없는 인재상에서 진흙 속에 찾은 진주라고 이제 보겠네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그 부산 정치인의 대안이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진짜. 네, 왜 하정우여야만 하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예전에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제야에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원내에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 최인호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설득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시니까 그럼 당이 이때까지 뭐 한 거야 도대체? 전지수 장관 그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게 근데 안 그래도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정우 수석 출마 두고 본인이 결정해야지. 뭐 대통령이나 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는 약간 선긋기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뜻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렇죠. 나간다 하더라도. 네, 근데 또 하정우 수석은 또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하정우 수석과 대통령은 안 나가는 것으로 뜻이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가서 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왜 부산 택했는지 우리 그 변호사님 포함해가지고 친한계 쪽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거 말고 뭐 전략적으로 여기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좀 놀민 얘기가 좀 있었는지. 그냥 뭐 이심 전심이 이제 이 친한계 안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는데 부산을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구해준 게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뛰고 있었고 마지막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부산 갈 때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왜 인천은 안 오나 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때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연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진짜 백석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인천은 당시에 그때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 할 때 제가 막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인천의 당협위원장들은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마지막에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받았는데 인천 14석이 전부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으로 졌던 지난 총선 때도 2개는 이겼어요. 배준영과 윤상현 둘은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인천에서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받은 거는 14개. 배준영과 윤상현까지 다 지는 거였어요. 14대 빵. 그러니까 이건 180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인천이 그나마 2개도 못 지킨다는 건 180석이 무너져서 개헌선이 뚫린다는 소리고 부산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달라는 연설을 했는데 진짜 부산이 그 손을 잡아주고 기회를 줘서 전재수 의원 지역구 하나 빼고 전석 다 이기게 해줬고
그 덕분에 100석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100석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한동훈 대표를 살려줬고, 두 번째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을 때 네. 그때 또 부산에서 그 금정구청장 선거가 우리가 질 거라는 식으로 당시 친윤 패널들이, 제가 방송 활발히 할 때였는데 친윤 패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금정구청장 선거 막상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막 지는 걸로 나오고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총선 때보다 더 높은 차이로 네. 우리가 이겼거든요. 더 많은 차이로. 그러면서 또 한 번 김옥균 프로젝트를 분쇄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그 정치 생명에 있어서의 그러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고 부산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주는 그러한 파트너가 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을 선택을 한 게 큽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부산에서 배지 딱 달고 동남풍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동남풍 탁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접수하고 서울 뭐 경기도 다 접수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건 결국 국민의힘 당권 접수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당권을 지켜야 한다. 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 빌드업으로 하고 있는 게 최근의 행보라고 저는 봐요. 네. 유튜브 시작하고 뭐 여차저차 계속 자기 정치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이 당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이제 저는 그런 예상도 합니다. 그 어차피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사과하고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당원의 신임 투표를 하자. 네.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내가 물러날지 즉각 물러날지 아니면 그래도 수습할지는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든 뭐 삼보일배를 하든 피지컬 정치를 하지 않을까, 단식을 하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들은 또 이제 유튜브에 그 말이 포섭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최근에 당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 내가 당대표 되면서 당원이 크게 늘었다고 자꾸 자랑하시는데 그게 다 유튜브의 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잡고 있으면 당권 지키는 거에 문제 없어. 한동훈 계획에 우리의 자리를 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 구상만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데 한 전 대표가 그 부산에 이제 부산 북갑을 나갔는데 부산 시장에 나갔던 전재수 의원이랑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재수 의원이 계속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도가 부산 지금 선거 구도가 전재수 대 한동훈이 되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 전재수가 되고 있고. 예. 링이 다른데. 예, 전재수 대 박형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전재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전재수. 근데 구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산의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이 구도에 지금 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김도읍 의원, 그다음에 곽규택 의원 같은 네.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지금 전선을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는 지금 하정우 후보가 선거에 진짜 나오려면은 한동훈 대표랑 각을 세우면서 이제 전선을 여기서 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정우 후보가, 하정우 지금 수석이죠, 아직은. 네. 하정우 수석이 저는 눈치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눈치가 없다고 보는 게, 네. 하정우 수석이 아직 진짜 정치 초보구나. 네. 아니, 안 하고 제가 느낌이 나요. 아니 왜냐? 아니 그러면 자, 그냥 초보 아니다. 아니 왜냐면 나온다고. 정치 안 나온다. 한다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돼요. 네. 근데 하정우 안 한다고 수석은 했어. 지금 보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정치인은 입보다 발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보다 바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나올 게 아니면 인터뷰를 뭐 하러 갑니까? 인터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인터뷰 거절하고 네. 전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또 뭐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하다, 인사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초보냐면 김건희 특검법이 뭡니까?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네.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세웠어요, 지금 우리가. 네.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그래, 하정우 수석 나가라고 얘기하면 공천 개입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면 놔줄게 하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저는 정확하게 제발 눈치 좀 차려라 이건 거예요. 더 이상 언급. 너가 선택해. 네, 제발 네. 우리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묻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네. 자 하정우 정치 네. 초보 맞습니다. 정치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전문가예요. 네. 그쪽 AI 전문가니까 정치 몰라요. 네. 실제로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자기의 그 회사의 CEO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그만둬야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고용주가 그래도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하고 싶은 게 많잖아. 하는데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적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 네. 근데 네. 그러면 그냥 사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안 한다니까. 근데 계속 허락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 그래도 정치 공천 개입 같고 하라 그래도 정치 공천 개입 같고 그냥 대통령한테 임명권자 인사권자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금 밀어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민주당 팬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다. 과공비례. 예, 과공비례입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안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김상민 검사니 뭐니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걸로 지금 그 수사가 이렇게 됐던 건데 네. 이게 지금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말라 그래도 공천 개입이란 말이 오죽하면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발 알아서 하세요. 제발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이 나온 거야. 전혀 부담 안 돼요. 왜냐면 안 할 거니까. 자, 그럼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도 부담 없어. 나옵니다. 나온다. 안 나와. 자,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얘기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한 전 대표가 SNS 보면 그 부산에서의 이 활동을 아주 꾸준하게 올리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 여기 오래 살 거야. 너희들 투표권 받을 때까지 이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여기서 부산을 거점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 이건 결국 대권 생각인가요? 부산을 거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점이 이제 그 우리가 친한계 내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긴 한데 네.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부울경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진출해 나가는 네. 이 경부선 라인 타고 쭉 올라오는 네. 이게 이제 동남풍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부산을 선택한 것이 이 동남풍을 타고 올라오는 네. 그러한 시작이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남풍으로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가겠다. 경부선 라인 타고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데 이제 대구 경북이 이렇게까지 위험해질 거라고는 우리도 예상 못했어요. 바로 앞이 막혔네요. 정말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 대구 경북이 흔들릴 거라고는.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참 답답합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저 사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 영남 지역은요 연고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연고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부산에 네, 네. 그 근무 이력은 2번 있지만 네, 네.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대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 대구로 치면 홍준표 같은. 네. 여기 대구를 정치적 그 재기에 그냥 디딤돌로 삼고 당선되면 바로 그냥 서울로 가서 자기 저기 큰 대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이제 영남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달라. 진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검다리를 걸 쓰지 마라. 어필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어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진정성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부산 사람들의 그 특히 이제 아직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역 부산 언제부터 부산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다 이용하려는 거지. 이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거 좀 제가 오지랖이지만은 네. 부산에서 진짜 지금 집을 구하셨잖아요. 네. 구하신 김에 거기에서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 운동 말고 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될 거예요. 생활을 막 네. 밀접하게 여기서 나 살고 있다. 사람들 막 모아놓고 대중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막 이거보다 네. 그냥 한두 분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소소하게. 그걸 브이로그화해서 하고 이것들이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네. 이거 좀 있으면은 나중에 선거판 가면은 부산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똑바로 아냐고
예? 무슨 동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공격받게 돼 있어요. 네. 연구에 대한 희박성을 공격당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지역의 밀착형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벌써 자율방범대 들어갔습니다. 그 뭐예요? 자율방범대 했어요 어제. 자율방범대. 한전 대표께서. 예, 어젯밤에 했어.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네. 한전 대표 부산에서 배지 답니까 못 답니까? 저부터 할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이유는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절대로 단일화해주지 않습니다. 단일화 못한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이깁니다 무조건. 이긴다. 이길 겁니다. 예.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야 또 보수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동훈 주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부산 선택 정치 인생의 업이냐 타운이냐 선택은 상종가입니다. 상종가. 예, 상종가 칩니다. 간단하게 배경 그 선택 그렇게 선택하신 짧게. 그 좌우면하지 않고 네,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에 네, 뛰어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렇게 뛰어들었다는 이 정치적 승부수만으로도 네.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결과로도 이거는 우리가 대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은? 네, 저는 다운입니다. 다운. 인 이유는 여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외부 변수가 당이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든 매우 정치적으로 어렵다.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